짐 필런, 네, 짐 필런 이분인데요. 짐 필런이 어제 네브라스카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34.2%로 나오네요. 이건 이제 MSNBC 보도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최종 집계는 아니고요.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니까 95% 개표 상황이었을 때 짐 필런이 33.75%, 88,569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찰스 헙스터, 이 헙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줬던 후보인데 떨어졌습니다만은 저희가 본 집계는 30.13%, 79,068표. 이것을 놓고 트럼프가 지지해 주었던 후보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올해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언론들이 특히 이제 좌편향 언론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뭐냐면 찰스 헙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재가 있었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었느냐? 성 스캔들이 있었죠.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네브라스카 이그제미너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지난달 초에 트럼프의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헙스터가 실패한 것은 이달 초에 지원 유세했었고요. 지난달 네브라스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성추행 스캔들이 한몫했다는 거죠. 이그제미너는 정치 행사와 미인 대회를 하는 동안에 헙스터가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졌다. 근데 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살을 만진 게 아니고요. 이제 옷 밖에 어쨌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추행한 거죠. 왜 만집니까? 거기를 쓸데없이. 약간 그걸 만졌는데 헙스터가 내 엉덩이 만졌어요 하고 고백한 여성이 6명이나 됐습니다. 이 6명의 인터뷰를 일일이 다 해서 이그제미너가 보도해 버렸습니다. 또 한 명이 나타났는데 7번째 여성은 헙스터가 자신을 구석으로 몰고 가가지고 강제로 뽀뽀를 했다 해가지고 아예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고발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공화당 소속의 주 상원의원인 줄리 슬라마라는 주 상원의원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주 상원의원 슬라마가 하는 이야기는 뭐라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스커트를 들쳐 올려가지고 부적절하게 자기를 더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의 다 폭로가 됐고, 물론 헙스터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예 텔레비전 광고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필런 후보를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리케츠인데, 리케츠가 지금 현재 주지사입니다. 현재 주지사가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퇴임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주지사 후보를 다시 공화당에서 뽑고 있는 거였는데, 리케츠 주지사는 이 필런을 지금 지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런 후보하고 리케츠 주지사하고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나를 지금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음모다. 이건 작전이다. 지금 나는 결백하다라고 지금 헙스터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광고까지 만들어서 돌렸고요. 명예훼손으로 아예 그냥 고발까지 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우리는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주장을, 지금 완전히 난타전이, 이제 아예 형사고소를 해버리고 성추행범으로 형사고소해버리고 여기는 명예훼손으로 또 역고소하고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둘이 이렇게 난장판 벌이고 있는 사이에 제3의 인물이 오히려 네브라스카 주민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린드스트롬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네브라스카 주 상원의원인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세,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81년생입니다. 41세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젊은 층인데, 이 둘은 지금 둘 다 지금 70대거든요. 그러니까 60대군요. 둘 다 60대니까 60대 할아버지들이 정말 추하게 싸운다. 차라리 그냥 젊은 사람으로 세대 교체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젊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둘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린드스트롬 주 상원의원이 3등을 하는데요. 3등한 후보가 25.68%를 얻습니다. 상당히 많이 얻은 거죠, 3등이. 여차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주는 후보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 믿고 저 사람 찍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스캔들 문제에
그리고 또 세대 교체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 분산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지만은 질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한 악재들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충분히 그만한 네브라스카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뭐라 그럽니까 신뢰를 쌓아놓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이번 올해에는 2020년 선거 때에는 2명이 실패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실패 케이스가 하나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날 어제 또 실시가 됐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알렉스 무니 하원 의원이 아주 무난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입어서 아주 무난하게 54%를 넘기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나 지지를 하지 않고 일단은요, 지지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하여간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 사건이 터졌는데 그 신뢰를 네브라스카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확실하게 챙기지를 못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대 교체론이 나오면서 젊은 주자가 인기몰이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표가 분산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근데 한 가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우리 동네의 주지사, 우리 동네의 연방상원, 우리 동네의 연방하원의원은 내가 뽑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공화당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